비행기가 굉음과 함께 움직이며 곧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휴가를 가게 되다니 정말 신나네요. 드디어 떠난다. 1700m 상공이 되어서야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한번 일어났어요. 통로를 보니 조종실 문이 열려 있어요. 불길한 예감은 들리지 않고 조종실이 완전 비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조종사가 어딘선가 낮잠을 자거나 편안한 휴식을 취하러 갔었나 아무도 조종하지 않고 있어요. 승무원에게 물어보니 진실을 알려주네요. 비행기는 완전 자동으로 운전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비행하는 비행기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의 소재가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죠. 많은 회사들이 조종사 없는 여객기가 만약이 아니라 언제인지의 문제라고 해요. 문제는 일반 대중들에게 그게 안전하다는 걸 납득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단 안전벨트 표시가 꺼지면 전형적인 여객기가 이미 스스로 날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동 조종은 지시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 돌 수 있어요. 우린 이미 자동 시스템에 의해 여기저기 날아다녔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을 뿐이죠.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상업용 여객기는 이미 혼자 착륙할 수 있어요. 아직까진 잘 훈련된 2명의 조종사가 여전히 조종석에 있어야 해요. 현재로는요. 멀리네어와 같은 많은 회사들이 모하비 사막에서 자동 비행을 위한 작은 2개의 엔진이 달린 비행기를 시험해왔어요. 2019년 12월에 에어버스가 첫 번째 완전 자동 이륙을 수행했어요. 비록 조종석에 2명의 조종사가 있었지만요. 혹시 모르니까요. 어떤 회사들은 구형 비행기를 개조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어요. 목적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복제하는 거죠. 그들 말로는 기술적인 것이라기보단 인간적인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신뢰 부족이죠. 비행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전문 용어는 비행 공포증이라고 해요. 이는 모든 탑승객의 약 40%까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도 비행기를 타지만 특별히 달가워하진 않죠. 인구의 2.5%에서 5%가 비행기를 전혀 타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해요. 그럼에도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거의 95%는 도로에서 발생하며 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만약 1년 동안 매일 800km를 비행한다면 사망 위험은 그래도 8만 5천 분의 1에 불과해요. 간단히 말해서 평균적인 미국인들에겐 심각한 사고의 위험은 1100만 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번개에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회사들은 호흡 운동과 고객들을 더 편안하게 해줄 다른 전략들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할 거예요. 항공사들이 여행객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네요. 어쨌든 이런 항공사고들 중 많은 것들이 인간의 실수로 인해 생겨난 거예요. 자동화하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인간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 자율 항공기가 곧 우리 곁에 올 거란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는 확장되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여행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쁜 환경을 우회하기 위해 하늘을 나는 택시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이미 존재해요. 짧은 거리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수천 킬로미터도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거리를 4분의 1에 주파할 수 있어요. 이 모델들은 VTOL로 알려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헬리콥터와 매우 유사한데 거의 모든 곳에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죠. 또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더 조용한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해요. 기차가 덜컹거리며 여러분의 침실 창문을 지나가는 것보다 낫도록 말이죠. 또 배기가스를 낮게 유지해줄 전기 추진 시스템도 사용하고요. 끝없는 교통체증과 많은 배기가스도 이젠 끝이에요. 에어택시의 다른 점은 처음부터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종사가 없다는 거예요. 디자이너의 과제는 건물과 다리 등 수많은 구조물이 있는 환경에서 작동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다른 항공기, 심지어 새떼와 같이 움직이는 장애물을 피해 어떻게 비행할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다양한 날씨가 조건과 씨름한 것 또한 복잡하고 심지어 위험한 가능성을 만들 수 있어요. 슈퍼폭풍, 먼지폭풍, 눈, 돌풍 그리고 심지어 토네이도가 진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택시기사에게 다른 길로 가자고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것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스템이 계획한 경로로부터 우회할 수 있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건 특히 날씨와 난기류의 관점에서 볼 때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에어택시는 제한된 인원만 수용할 수 있죠. 단거리 항공편은 최대 14명을 태울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요. 호주 멜버른에 있는 신생회사인 스카이포츠는 2025년까지 대규모의 전국적인 에어택시 기지를 운영하고 싶어 할 정도로 이 차량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넘쳐요. 보잉, 에어버스, 토요타와 같은 다른 대기업들도 항공택시 경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더 큰 비행기들이 이미 조종사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왜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해질 텐데 말이죠. 몇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규정들이 있거든요. 기업인들은 이미 규제 기관이 뒤처지고 있다면서 에어택시만 해도 불과 20년 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기술을 신뢰할 수 있다에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진 않습니다. 어떤 조종사들은 또 자동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으며 그걸 넘겨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기상현상을 지적하면서 사람이 개입하는 수준의 속도를 요구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또 조종사들이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비난하겠어요? 그쵸? 하지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잉 737 맥스는 두 번의 엄청난 충돌로 2019년에 이륙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 한 번은 에티오피아에서요.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행 안정화 프로그램의 결함 때문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건들은 두려움을 강화시킬 뿐이에요. 조종사들이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지만 반대로 조종사들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경고를 무시해서 추락한 사고가 문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조종사가 없으면 연간 41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엄청난 동기부여죠. 그럼에도 산업은 변화하고 있고 매년 개발이 증가되고 있죠. 정교한 센서, 개선된 카메라, 자체 평가 시스템.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질문들에 아직 완전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동 조종사는 비상 상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자동으로 살필 수 있을까요?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항공교통관제소와 어떻게 소통할까요? 이런 불확실성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이미 어떤 게 가능한지 보려면 드론을 보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든 배 안에서 작동하든 드론은 확실히 더 흔해지고 있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고래 촬영부터 소포 배달, 장거리 정보 수집까지 드론은 접근 불가능한 지형의 도로를 그려내고 수색과 구조 작업에 열 감지 센서를 사용해요. 심지어 재난 상황인 곳에 물자를 떨어뜨리죠.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드론 사용률은 2019년에서 2021년에 3배 증가했고 2022년 말까지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 중 어느 것도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1세기 전에 영국은 UAV 또는 무인 항공기를 개발했어요. 1917년 3월 21일 무선 조종 단엽기를 날릴 수 있었죠. 수십 년에 걸쳐 더 많은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었고 1940년대엔 수천 대의 무인 드론 또는 OQ-2 무선 항공기로 알려진 게 제작되었어요. 그 이후로 많은 변형 모델들이 사용되었죠. 모델 애호가들은 수십 년 동안 무선 조종 장난감 비행기를 사용해왔고요. 드론은 높은 수준의 편의성과 효과로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이유와 그 밖에 많은 이유로 기술 발전은 무서운 속도로 계속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들의 완전한 잠재력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조금도요. 드론이 이런 특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조종사 없는 비행기가 뭘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볼까요? 말 그대로 못할 게 없을 거예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겁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미 100년 훨씬 넘게 하늘을 잘 날고 있어요. 기술은 거기 있어요. 어떤 의미에선 대중들이 도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